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시설 좋다는 곳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 말입니다. 68세 한 어르신은 자녀들이 권해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로비도 넓고 경비원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복도를 걸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베란다에 서면 높은 층이라 바람만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양원 같지 않다는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설명을 듣는데 규칙이 24개나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소등 시간, 방문객 제한, 외출 신고까지.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설은 호텔 같았지만 기분은 감옥 같았습니다. 집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너졌다면 문제는 집의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크기도 집의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내 삶의 조건과 맞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편안할까요? 그러나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집을 고를 때 우리는 건물을 봅니다. 평수를 재고 층수를 따지고 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흘러갈 내 하루입니다.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내 하루가 흘러가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물이 담기지 않으면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금으로 만든 잔이라도 금이 가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흙으로 빚은 소박한 사발이라도 단단하면 물은 고요히 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조건을 함께 비춰봅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65세 한 남자 어르신은 20년을 살던 아파트를 떠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으니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하늘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아내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까지 차로 10분, 병원까지 20분, 친구를 만나려면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라 갇히는 곳 같아요. 반대로 71세 할머니 한 분은 시끄럽다는 역앞 오피스텔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생기입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니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천국인 곳이 다른 이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집을 고를 때 무엇부터 봅니까? 평수, 가격, 층수, 역세권. 그리고 자녀들은 묻습니다. 관리비는 얼마예요? 병원은 가까워요? 이 질문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마음은 이 기준만으로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줬다가 통제에 갇히고 한적함을 줬다가 고립에 잠기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71세 할머니 한 분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마당도 넓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이 없고 택시를 불러도
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조용함을 얻었지만 연결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편리하다는 역앞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사람 소리와 차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편리함을 얻었지만 고요함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청소차가 지나가고 오전 7시부터 공사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에는 학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밤에는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자체에 좋고 나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조건, 내 마음의 상태, 내 관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집도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67세 할아버지 한 분은 30평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좁은 곳으로 갑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넓으면 청소할 곳이 많고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하는 시간에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요? 평수가 아니라 내가 매일 움직이는 동선을 봐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의 양을 봐야 합니다. 층수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봐야 합니다. 74세 할머니 한 분은 집을 고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그 집 근처를 일주일 동안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어떤 가게가 있는지, 어디에 벤치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매일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답이 바뀝니다. 얼마짜리 집을 살까? 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를 물어야 합니다. 몇 평을 구할까? 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얼마일까? 를 물어야 합니다. 집을 바꾸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내 질문에 맞는 집입니다. 집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는 어디서 올까요? 불편함에서 옵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먼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면 나가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연결이 끊기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하루가 텔레비전과 낮잠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귀찮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고립이 아니라 습관이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은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가기 민망해서요. 시설은 좋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시설들은 그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관리할 것이 많아서 몸이 먼저 지치는 경우입니다. 청소할 방이 많고 고칠 곳이 생기고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집은 쉼터가 아니라 일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63세 한 남자 어르신은 2층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이 5개나 되었지만 실제로 쓰는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은 먼지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해야 하고 보일러는 돌려야 하고 마당의 잡초는 뽑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집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1층 방 하나만 쓰기로 했습니다.
2층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난방도 끄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관리할 공간이 줄어드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에게 회복을 주는지, 추가 노동을 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자꾸 넘어지거나 부딪힌다면 그 집은 이미 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문턱이 높거나, 화장실이 미끄럽거나, 계단이 가파르거나, 조명이 어둡다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년 후, 2년 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69세 할아버지 한 분은 계단에서 2번 넘어진 후 집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왜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 옮기는 겁니다. 다치고 나서 옮기면 늦습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말하고 마음이 말하고 생활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십시오.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금이가 있으면 물이 셉니다. 반대로 그릇이 작고 소박해도 단단하면 물은 고요히 고입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은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이름과 간판 자체에 좋고 나쁨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내 삶과 맞물릴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납니다. 74세 할아버지 한 분은 50년 동안 살던 연립주택을 떠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이 효도한다며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연립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좋은 집을 두고 낡은 집으로 갑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새 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이웃을 만날 일도 없고, 마당에서 화분을 만질 일도 없고, 슈퍼 아주머니와 인사할 일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이었지만 내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연립주택으로 돌아온 그분은 다시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단을 내려가며 2층 할머니와 인사하고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집은 시설이 아니라 삶의 흐름입니다. 겉모양에 붙잡힌 마음을 한 걸음 물리십시오. 브랜드와 평수와 가격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집에서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에 누구를 만나고, 저녁에 어디를 걸을까? 68세 할머니 한 분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일까? 창문을 열면 무엇이 보일까? 부엌에 서서 밥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상상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골랐습니다.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집은 삶을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 삶을 담을 그릇을 찾으십시오. 비싼 그릇이 아니라 내게 맞는 그릇을 찾으십시오. 72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집이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도구는 크고 화려해야 하지만 그릇은 딱 맞아야 합니다. 집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그 쉼이 편안하려면 그릇이 내게 맞아야 합니다. 이제 욕심 버리고 작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까? 69세 할머니 한 분은 20평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욕심 버리고 단순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짐도 절반으로 줄이고 가구도 최소한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옷장이 작아서 짜증나고 부엌이 좁아서 요리할 맛이 안 나고 손님 올 자리도 없어서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마음을 더 좁게 만든 겁니다. 그분은 결국 12평 빌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7평보다는 넓지만 20평보다는 작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게 맞아야 좋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2연기를 보십시오.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좋고 싫음이 갈라지고 싫음이 커지면 피하려 하고 피하려다 더 붙잡히는 고리가 돌아갑니다. 이 고리는 일상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큰 집은 나쁘다고 정하면 큰 집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작은 집이 정답이다라고 정하면 작은 집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크고 작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30평 아파트에서도 편안하고 어떤 분은 10평 원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100평 주택에서도 갇혀 있고 어떤 분은 5평 고시원에서도 질식합니다. 70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집으로 가면 욕심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집의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도 욕심 없이 살 수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욕심에 갇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여백, 내 관계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딱 맞는 정도를 찾는 것, 그것이 무주입니다.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65세 할머니 한 분은 18평 아파트에 살면서 방 하나는 비워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방을 비워둡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손주가 오면 그 방에서 재우고 친구가 오면 그 방에서 차를 마십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버리는 마음까지 버릴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작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커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게 맞는 크기는 얼마인가? 병원 가까운 데로 가야지.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병원만 가까우면 충분할까요? 72세 할아버지 한 분은 대학병원 옆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응급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석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은 가까웠지만 사람은 멀었습니다. 산책할 공원도 없고 앉아서 쉴 벤치도 없고 말 걸 이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가 병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건강은 지키려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분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날만 밖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가 고치지만 마음이 아프면 누가 고칩니까? 자료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으로 전해집니다. 마음이 먼저 쓰러지면 몸도 따라 흔들립니다. 걸어서 닿는 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병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원 벤치입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복지관 강좌입니다.
동네 슈퍼입니다. 만날 이유가 있어야 말수가 살아납니다. 68세 할머니 한 분은 병원에서 멀었지만 공원 옆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를 보고 꽃을 보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병원은 택시 타고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밟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하루에 한 번만 밟아도 마음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것이 고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75세 할아버지 한 분은 집 근처에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빵집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사실 식빵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사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갔습니다. 왜일까요? 빵집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뭐 봤어요? 이런 짧은 대화가 그분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굳습니다. 말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오늘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집 근처에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사람은 매일 만나야 합니다. 집을 가지면 관리가 따라옵니다. 청소, 수리, 점검, 관리비. 젊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힘이 줄어듭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76세 할아버지 한 분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당도 있고 방도 넓고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면 치워야 하고 여름에 풀이 자라면 뽑아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불러야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면 또 누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갇혀 사는 느낌입니다. 관리가 쌓이면 집을 지키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유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어느 날 그분은 마당에 풀을 뽑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풀은 더 자라 있었고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보일러는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집을 바꿔야겠다. 반대로 관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은 관계로 흘러갑니다. 운동으로 흘러갑니다. 배움으로 흘러갑니다.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를 보십시오. 사치와 궁핍 사이, 과함과 모자람 사이에서 내 힘으로 지속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지속 가능한 편리함을 고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청소하고 경비원이 지키고 수리기사가 고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내 삶에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걱정, 수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리가 적은 작은 빌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작지만 고칠 것도 적고 신경 쓸 것도 적었습니다. 그분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67세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을 편하게 사는 것이 자랑입니다. 집이 나를 돌보게 하지 마십시오. 집이 나를 덜 소모하게 하십시오. 관리가 줄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걷고 배우십시오. 73세 할아버지 한 분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림을 배웁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집 관리하던 시간이 남아서입니다.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립니다. 노년의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비싼 집입니까? 큰 집입니까? 새 집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집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내 힘으로 지속 가능한가? 둘째, 고립을 막을 연결이 있는가? 셋째, 손이 덜 가는 관리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어디에 있어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평 주택에 살아도 마음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머무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집에 집착하지 말고 집을 삶의 도구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79세 할머니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이사합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집에 붙잡힙니다. 집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집이 바뀌어도 삶은 멈추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65세 할아버지 한 분은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복지관에 갔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은 잠자는 곳이었고, 삶은 밖에서 흘러갔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집 근처에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갈 곳을 한 군데 만드십시오.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나가는 이유를 만드십시오. 월요일 아침에는 공원, 수요일 오후에는 도서관, 금요일 저녁에는 복지관. 이렇게 정해두면 일주일의 리듬이 생깁니다. 71세 할머니 한 분은 화요일마다 시장에 갔습니다. 살 것이 없어도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인사하고 과일 한 개 사고 반찬 조금 사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화요일이 있어서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둘, 집안에서 내가 매일 만지는 공간을 작게 정리해 숨 쉴 틈을 내십시오. 식탁 한쪽, 침대 옆 서랍 하나, 거실 소파 한 자리. 그곳만이라도 비우십시오.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68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식탁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식탁을 보면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식탁이 비어 있으면 하루가 비어 있습니다. 하루가 비어 있으면 채울 수 있습니다. 집이 바뀌어도 삶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닙니다. 내 삶이 흐르는 집입니다. 좋은 집은 큰 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쉬는 집입니다. 집을 찾지 말고 삶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집입니다.